옴의 법칙입니다. 요거죠? 전압 V는 IR,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저항 R은 I분의 V. 요거는 볼트, 전류는 암페아, 저항은 단위가 옴이지요. 옴. 자, 그러면 전류 I가 5A하고 저항 R이 2옴이다 하면 전압은 몇 볼트?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V는 IR 5 곱하기 2 10볼트.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전압이 15볼트고 저항이 3옴이다. 그러면 이때 전류는 몇 암페어? I는 R분의 V 3분의 15. 요거 뭐예요? 5암페어예요. 5암페어. 요번에는 전압이 20볼트고요. 전류가 5A입니다. 그럼 이때 저항은 어렵지 않아요. 얘잖아요, 얘. 5A 분의 20볼트는 4옴. 어렵지 않죠, 그죠? 요게 옴의 법칙. 요게 옴의 법칙이고요. 자, 요번에는 직병렬 합성 저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중첩의 원리, 태분항의 정리를 하기 위한 기초회로 해석입니다. 예, 직병렬 합성 저항. 자, 직렬은 뭐예요? 자, 직렬 몇 번? 직렬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직렬은 얘입니다, 얘. 얘가 직렬이에요. 여기서 여기에 R1, R2에 저항이 있다 할 때, 이 저항의 합성 저항 R0는 직렬일 때는 어렵지 않아요. 더해주면 됩니다. R1과 R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2옴, 얘가 3옴 이러면 합성 저항 몇 옴? 맞습니다. 2 플러스 3은 5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5옴, 3옴, 7옴.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 몇 옴? 다 더해서 5 플러스 3 플러스 7 해서 15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얘가 직렬. 이번에는 병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은 여기가 R1이고 R2.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병렬이에요. 자, 여기에 요거는 합성 저항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에요. 병렬의 합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여러분들 합분의 곱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죠? 합분의 곱이 얘가 정리가 돼서 합분의 곱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요거 분모만 두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분모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얘는 통분해야죠? 그죠? 통분. 분모를 맞춰주는 걸 통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서로 같게 만들기 위해서는 R1에다가 R2를 곱해줍니다. 이거 분의 1인데 여기 분모에다가 R2 곱해줬죠? 그래서 분자에다도 R2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플러스 얘도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R1을 곱해줘요.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이걸 통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R2에다가 R1을 곱해준 거니까 분자에다도 R1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얘 정리하면 뭐예요? 정리하면 두 개가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도 돼요. 묶고 R1 플러스 R2지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R1, R2 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1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이런 거 있어요. A분의 B 분의 C분의 D다. 분수의 분수지요. 이거를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거든요. 요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기 분자에 있는 1을 우리 1분의 1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우리 5를 1분의 5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1도 1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분수분의 분수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해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병렬에서는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던 합분의 곱,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합분의 곱, 요거 병렬일 때는 합분의 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R1, R2, R3. 아, 병렬은 합분의 곱이니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1, R2, R3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요거 정리해 볼까요? 요거 분모 통분하면 얘는 R1, R2, R3가 되고요. R1에다가 R2, R3 곱해준 거기 때문에 분자에다도 R2, R3를 곱해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R1, R2, R3 분의 R1, R3가 되겠죠, 얘는 R1, R2, R3 분의 얘는 R3에다가 R1, R2 곱해준 거기 때문에 분자에다도 R1, R2를 곱해줘요. 이거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얘를 1분의 1 하면 요거 분모 통분해가지고 요거 다 요거 또 적어드릴게요. 얘가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요거는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R1, R3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분의 R1, R2, R3 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그럼 요거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R1, R2, R3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병렬의 합성 저항이에요. 합성 저항.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그럼 우리 한번 문제 풀어봐야죠.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5옴이에요. 합성 저항 몇일까요? 요 공학용 계산기 있어야죠. 그죠? 자, 합분의 곱. 3 플러스 5분의 3 곱하기 5. 15 나누기 8이 되겠네요. 얘는 1.875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또 해볼게요. 요거 몇이에요? 자, 얘도 합분의 곱. 합분의 곱. 4지요? 4. 그럼 얘를 9로 바꿔볼까요? 9. 몇 나올까요? 요거는 4.5입니다. 4.5. 그죠? 합분의 곱하면 4.5예요. 자, 그러면 얘는 8옴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때였고 얘는 9옴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때였어요. 그럼 요번에는 12옴으로 해볼게요. 그럼 몇 나올까요? 그렇죠. 박응효님, 변정현님 정답. 자, 12옴으로 했을 때는 6옴 나와요. 6옴. 6옴. 여기 4옴 나오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84옴, 84옴. 84옴 할 때는 42옴이 나와요. 42옴. 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자, 보세요. 똑같은 저항이 두 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항의 반만큼밖에 안 나와요. 저항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직렬일 때는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요, 저항이. 직렬일 때는. 근데 병렬로 하면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특히 같은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세 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2옴, 3옴, 4옴. 요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거 두 개 곱한 거. 2 곱하기 3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한 거. 3 곱하기 4 플러스 얘랑 곱한 거. 2 곱하기 4 분의 3개 곱한 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3개짜리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은 거고 혹시나 나오면 합분의 곱해서 이거 다 더한 곱분에 다 곱한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0.923 나오네. 0.923. 네, 0.923.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직렬, 병렬, 합성저항 했어요. 자, 그러면 직병렬 해봐야죠. 직병렬. 요거 합성저항 몇 옴이에요?
요거 병렬이죠. 그죠? 요거 병렬이에요. 요거 병렬. 요거 병렬이면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 하면 얘가 2.4 나와요. 그러면 얘가 2옴, 2.4옴. 얘를 합성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 뭐예요? 직렬이죠, 직렬. 직렬. 그러면 얘가 4.4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병렬. 요 2라고 합시다. 여기서 많이들 오답이 많이 나오네요. 자, 봅시다. 자, 봐요. 네, 박응용님 정답. 얘랑 뭐예요? 1번 직렬, 2번 병렬. 얘랑 뭐예요? 직렬이죠, 직렬. 그러면 얘 직렬로 우선 요렇게 해도 될까요? 두 개 더하면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 먼저 합분의 곱 하면은 2.1 나오네요. 그럼 얘가 2.1이에요. 그러면 얘 이렇게 그려도 되나요? 그럼 얘랑 더하면 4.1. 그래서 이때는 합성조항은 4.1이 되는 거예요. 4.1. 4.15.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뭐예요? 요거. 1번 직렬, 2번 병렬. 네, 요 직렬이에요, 직렬. 직렬이잖아요, 직렬. 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7이네요, 7. 그러면 요렇게 되겠지요. 그럼 요거 좀 전에 했던 거잖아요. 7분의 3 곱하기 7. 얘는 2.1. 2.1에다가 얘는 직렬이니까 얘 2.1이니까 요렇게 해도 되죠. 2.1. 직렬이니까 6.1. 6.1이에요, 6.1. 네, 6.1. 자, 요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찍어서 맞추시면 안 돼요. 이제 알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아셨죠? 자, 요거, 직렬이지요? 요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9네요, 9. 9옴. 얘 다 더하면 9옴. 9옴. 그럼 얘 합분의 곱. 그럼 뭐예요? 0.9 나오나요? 0.9. 그럼 얘가 0.9. 0.9. 그죠? 그럼 요거, 얘 다 직렬이죠. 직렬. 그러면 11.9가 되겠네요. 11.9.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몇 옴? 저항 계산할 때는 여기 터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 개방됐다고 해서 저항값이 줄어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류가 개방됐었을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고, 예, 저항값은 관계없어요. 요거 뭐예요? 요거 어떤 거랑 똑같아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3옴, 2옴, 2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병렬, 직렬. 병렬, 직렬. 두 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저항이면은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얘가 1옴 이렇게 되겠죠. 두 개 합치면 몇 옴? 4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몇 옴? 자,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 그럼 요거 뭐예요? 합분의 곱. 이거 뭐예요? 1.2 나오죠? 1.2. 그죠? 그러면 얘가 1.2. 얘가 1.2. 두 개 뭐예요? 직렬이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5.2. 얘도 직렬이네요. 그럼 얘는 11. 그럼 10이라고 5.2하고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얘랑 얘는 뭐예요? 직렬이지요? 요거 더하면 10.53.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직병렬에서 합성조항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선 요 내용.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옴의 법칙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직병렬 합성조항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키르이 호프의 법칙.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키르이 호프 법칙 오늘 배우고 수업의 원리 배울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잘 요거 좀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자, 키르호프 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 나눕니다.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에요. 제2법칙은 전압의 법칙입니다. 우선 전류의 법칙부터 배워볼게요. 전류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점에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와 나가는 전류의 크기 1, 2, 3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전류의 크기는 동일하다. 즉 이런 거예요. 들어오는 전류의 크기는 나가는 전류의 크기를 모두 합한 거와 같다. 요게 어디서 사용돼요? 병렬에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잘 보세요. 요게 병렬이에요. 전류가
여기에 5A의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3A의 전류가 나갔어요. 그럼 이쪽으로 몇 A의 전류가 흘러야 돼요? 여기 5A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5A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3A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건 3에 더해져서 5가 되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숫자가 뭐예요? 2A. 2A. 그렇잖아요. 그죠? 두 개를 더한 값이 5와 같아야 돼요. 5와 같아야 돼요.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몇 암페어? 여기가 7A면 이쪽으로 몇 A가 나가야 돼요? 이거랑 더해줘서 10이 되는 전류가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3A. 이쪽으로 1A가 흘렀어요. 그럼 여기 몇 A야? 2A. 왜냐? 3A가 이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1A가 흘렀답니다. 그럼 여기는 2A. 1A와 더해줘서 3A가 되는 전류값. 2A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병렬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전류는 분배가 되고 전압은 일정하다. 이거 중요해요. 일정.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V의 전압을 인가를 했다. 그러면 여기를 R1, R2, R3라고 하면 R1에 걸리는 전압도 100V, R2에 걸리는 전압도 100V, R3에 걸리는 전압도 100V다. 라는 거예요. 요게 키르호프 제1법칙입니다. 전류는 분배되고 전압은 일정하다. 어디서? 병렬에서. 이해되셨죠? 요번엔 이 법칙 전압법칙입니다. 전압법칙. 전압법칙은 직렬이에요, 직렬. 여기가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전압은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가 R1, R2, R3라고 합시다.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모든 전압을 다 더한 값과 같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0V예요. 여기가 30V, 여기가 20V면 여기는 몇 볼트? 50V. 20과 30 더하면 50V죠? 이 전압과 더해져서 100V를 만들 수 있는 전압, 50V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런데 여기서 전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5A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R1의 저항을 지나도 5A, R2의 저항을 지나도 5A, R3의 저항을 지나도 5A란 얘기예요. 이 저항값이 뭐 10,000ohm이든 뭐 100,000ohm이든 관계없이 분배되는 곳이 없으면 그 전류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병렬에선 전류는 분배, 전압은 일정. 직렬에서 전압이 분배, 전류가 일정하다.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요거 알아두시고요. 전류가 분배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R1이고 R2입니다. 그럼 여기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이 분배된 전류의 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암기예요. 전류 I1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두 개의 저항값 중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반대쪽의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려요. 그리고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줘요. 전체 흐르는 전류값. 요게 I1의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고 I2는 똑같아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주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것을 분자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전류값을 곱해줘요. 요게 병렬에서 분배되는 전류값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암기. 자, 직렬에서는 뭐가 분배된다고요? 전압. 얘가 R1이고 얘가 R2입니다. 그러면 얘도 분배되는 전압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얘는 두 개의 저항값을 다 더해줘요. 전류값 구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까지. 그런데 분자에다가 전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걸 분자에다 올렸어요. 그죠?
근데 전압 구할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에 전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줘요.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쪽 전압은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곳의 저항값을 구한 다음에 전체 전압을 곱해줍니다. 암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6옴이고 얘가 4옴이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 I1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공식을 적어드릴게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저항값을 올리죠. 전체. 이건 뭐예요? 4암페야. 자, 그러면 I2는 몇 암페야? 이건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김남mem님, 변정현님 정답. 네, 이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여기가 4암페어면 여기는 당연히 4암페어와 더해줘서 10암페어가 되는 6암페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자, 제가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모두 일정하다고 했지요. 그죠? 요거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고 했지요.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해볼까요? 전압. V는 여기 흐른 전류 4A 곱하기 저항 6옴. 그러면 24V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4V. 자, 여기 24V예요. 그러면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전압 일정해야 되겠죠? 여기도 V는 IR. 흐르는 전류 6A와 저항 4옴을 곱하면 동일하지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반대쪽에 걸 올려서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줘요. 그럼 이제 몇 나와요? 7A 나오죠. 그럼 여기가 7A. 여기 흐르는 전류 당연히 13A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전압 몇 볼트예요? 얘랑 곱하면 되잖아요. V는 I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요게 이제 병렬. 직렬 해볼게요. 직렬. 여기가 200볼트, 여기가 4옴, 여기가 6옴.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볼트? 이거는 R1 플러스 R2 분의 V1은 R1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두 개 값을 더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올려요. 곱하기 전체 전압 80볼트 나오죠. 그럼 여기 몇 볼트? 여기는 더해줘서 200볼트 만드는 120볼트. 여기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I는 R분의 V. 전압 200볼트에 전류 두 개 합성 전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직렬이니까 10옴, 20A. 해서 20A. 그러면 여기 4옴을 지나는 전류값 몇 암페야? 똑같이 20A. 20A 맞는지 한번 볼까요? I는 R분의 V. 저항 4에 4옴에 걸리는 전압 80볼트 하면 20A 맞네요. 4옴을 지나면 여기 6옴에 걸리는 전류 몇 암페야? 20A야. 왜냐?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직렬해서. 그럼 얘도 6옴에 20A가 흐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류값 6옴에다가 6옴에 걸리는 전압 120V. 맞네. 그래서 20A가 된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 100V.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몇 볼트 걸려요? 자, 요거 V1. V1은 여기 R1. R2는 뭐예요? 얘가 R2잖아요. 얘가 R2. 그죠? 그러면 얘 병렬이죠? 합성하면 뭐예요? 두 개 크기가 똑같네요. 그럼 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옴. 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4. 올리고 가면 40볼트. 자, 그러면 여기에 12옴에 걸리는 전압 몇 볼트? 자, 보면 여기가 40볼트면 여기는 몇 볼트예요? 60볼트잖아요. 60볼트. 60볼트.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직렬이니까 분배되고 병렬이니까 얘랑은 병렬이니까 두 개가 같아야 돼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두 개 같아요. 그럼 얘가 60볼트. 자, 그럼 전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야?
여기 전체 합성 저항 몇이에요? 전체 합성 저항 몇 옴? 얘가 6옴. 두 개 직렬이니까 더하면 10옴. 10분의 100V, 100, 10A.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류가 흘러서 들어갑니다. 4옴에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우리 10암페야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4옴을 지난 전류는 몇 암페야? 요거 몇 암페예요? 4옴을 지났어요, 10암페야가. 10암페야. 분배되는 곳이 없으니까 전류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전류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분배가 되네요. 분배가 돼요. 그러면 분배되는 거 우리 여기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가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R1 두 개를 더해요. 응, 우리 다 한 거예요. 더한 거 분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 거. 전체 전류 5A. 이렇게 해서 얘 5A가 되는 거예요. 5A 이쪽으로. 근데 이거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두 개의 저항값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각각 반으로 나눠져서 흐를 수밖에 없죠. 저항값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5A.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 좀 전에 여기 전압 몇 볼트라고 그랬어요? 60V. 여기 걸리는 전압 60V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12분의 전압 60V.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12분의 전압 60V 하면 5A.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아무리 어려운 거, 뭐, 진짜 어려운 거, 뭐, 델타를 뭐, Y로 변형하고 이런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내볼게요. 자, 전체 흐르는 전류값 한번 구해볼까요? 240V로 하겠습니다. 우리 뭐예요? I는 R분의 V입니다. 근데 여기서 R 뭐예요? 합성저항이잖아요, 합성저항. 그죠? 합성저항. 그러면 얘 병렬이니까 두 개, 같은 값이네요. 그럼 얘가 합치면 1옴. 1옴에다 3옴 더해주면 4옴. 그럼 4옴과 6옴이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하면 얘가 2.4옴 나옵니다. 2.4옴. 그러면 2.4옴분의 240V 하면은 100A 나오겠죠. 100A. 그러면 뭐 여기 흐르는 전류값 구해볼까요? I1이라고 할까요? 이 전류값 몇 암페야? 그렇지. I1은 두 개의 저항값.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6과 얘 다 했을 때 4옴 나왔죠? 반대편 6옴 곱하기 전체 전류값. 얘 100A라고 했어요. 100A. 100A. 하면 60A. 여기 흐르는 전류값 몇 암페야? 그러면 자, 전류가 쭉 흘러 들어가요. 60A가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 몇 암페예요? 여기 분기되기 전에 전류값. 몇 암페야? 그래, 여기 60A죠. 60A.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분기되겠죠. 근데 얘 2 플러스 2에 내가 구하는 반대쪽에 2 곱하기 전체 60. 뭐 요게 뭐 30A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저항값 두 개가 동일하니까 30A씩 반씩 나눠서 흐르겠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야? 40A. 그렇죠. 여기가 60이니까 이게 40이 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압 V는 IR이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 60A라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리고 저항값 3옴. 그럼 180. 요렇게 구할 수도 있고 요렇게 구할 수도 있죠. 요게 3옴이고 여기가 1옴이니까 3 플러스 1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3. 그 다음에 전체 전압 240V. 그럼 여기 몇 볼트? 60V. 왜냐? 여기 흐르는 전류 몇 암페야? 30A. 여기 30A. 30 곱하기 2는 60V.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지요. 여기 이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랑 여기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180V면 얘는 더해져서 240V가 되는 60V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알아야 중첩의 원리하고 태분항의 정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이렇게 공개 강의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뭐 주말에 시간 내셔서 꼭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